일요일인데 새벽 5시에 기상. 더 이상 잠도 오지 않아 고속버스표를 끊었어요. 경부터미널 가는 방법 네이버로 후딱 찾아보며 블로그 정독한 덕분에 정말 턱걸이로 도착했는데요. 고속터미널 터미널 1번 출구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경부터미널이에요. 7시 20분 버스였는데 15분에 겨우 도착했네요.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공주터미널 도착해요. 오전 9시고요. 도보 2분 거리로 밥 먹으러 왔어요. 뜨끈한 콩나물 국밥 먹으려고요. 눈을 의심케 하는 가격이네요. 5,000원 밖에 안 하다니. 국밥 연기까지도 이거 실화인가요? 터미널로 다시 이동해서 버스 타고 15분 공주원 첫 번째 목표를 실행하러 갑니다. 공식 떡 덕후로서 떡부터 사러 왔어요. 지금 사면 종일 들고 다녀야 하지만 늦게 오면 모두 품절이니 그냥 몸이 좀 고생하기로 했어요. 모두 저 같은 마음인지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요. 이것저것 정신없이 담다 보니 떡값만 2만원이 넘게 나왔네요. 인절미, 밤쑥떡, 알밤모찌 등을 샀어요. 밤쑥떡과 알밤모찌 완전 추천이에요. 꼭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는 아프지만 아주 든든한 떡 쇼핑을 하고 도보 12분 거리에 있는 공산성에 왔어요. 공주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65대는 무료잖아요. 입장료 3,000원이고요. 백제의 수도가 공주였을 때 이곳을 지키던 산성이 공산성이라고 하네요. 공주 시내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사진보다 훨씬 웅장하고 멋있더라고요. 저 위에 성곽길을 따라서 한 바퀴 돌면 공주시와 함께 금강이 같이 보이는 절경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떡이 잔뜩 든 가방이 꽤 무겁지만 올라가 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성곽길 옆이 낭떠러지라 조금 무서웠지만 저희 공복루에서 보이는 경치가 장관이라고 하니 참고 또 올라가 봅니다. 영상보다 실제로 보면 정말 헉소리 나게 멋있는 장관이었어요. 꽤 힘들었지만 너무 멋있으니 모두 용서가 되네요. 사물함을 발견했어요. 이제야 발견하다니. 다음 코스로 무령왕릉을 버스 타고 이동했는데요. 하지만 날씨도 너무 춥고 실내 전시 보다가 왕릉만 쓱 보아서 이 장소는 빠르게 넘길게요. 오후 12시 30분이고요. 밥 먹어야죠. 택시 타고 10분 이동하여 혼자여도 당당하게 갈치조림을 먹을 수 있다는 식당에 왔습니다. 대기번호 80번이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웬만하면 웨이팅은 잘 안 하지만 여긴 대기 장소도 이렇게 있고 따뜻한 곳에서 아까산 떡 먹으며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어요. 부자떡집의 대표 메뉴인 알밤모찌인데요. 안에 가득 든 알밤 보이시나요? 계피향과 함께 알밤이 가득 들어있는 모찌라니 너무 맛있었어요. 25분 정도 기다렸고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인용 갈치조림을 시켰어요. 13,000원이고요. 혼자 여행하면 제일 시키기 힘든 음식이 조림이나 생선 종류잖아요. 뭔가 소원 성취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갈치조림을 맞이했습니다. 우거지와 무가 들어가 있는 매콤 갈치조림이에요. 맵찔이지만 매운 걸 좋아하는 1인으로서 색깔에 겁을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맵지 않고 적당한 맵기와 부드러운 갈치살, 푹 삶아져 부드러워진 우거지와 달큰한 무까지 어우러져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는 사실 생선구이와 석쇠로 구운 철판 제육이에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생선구이와 제육 조합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공주에 다시 온다면 철판 제육과 생선구이도 먹어보고 싶네요. 숭늉까지 야무지게 먹었던 만족스러운 점심이었어요. 공주는 예전부터 오고 싶어서 부자떡집과 공산성만 저장해놓고 중간중간 찾으면서 다녔는데요. 부자떡집과 공산성 그리고 점심까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공골식당에서 도보 6분이면 도착하는 카페로 가고 있어요.
카페 가는 골목길마저 너무 이뻐서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큽니다. 한옥 카페는 원래 좋아하고 즐겨 찾는 곳인데 이곳은 아주 특별했어요. 초록 철문에서부터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전통 가옥을 개조한 형태가 아닌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된 모습이 오히려 엄청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주었던 곳이에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일요일 오후라 사람들이 이미 많았지만 다행히 아주 아늑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답니다. 홍차 전문점답게 티팟이 아주 많았어요. 홍차와 스콘 세트 가격이 저렴해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르지만 스콘 맛도 궁금하니 루이보스 차 그리고 스콘 세트 시켰어요.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이쁜 찻잔을 마시는 한 잔의 차는 너무 좋았는데요.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런가 스콘은 그저 그랬어요. 추운 날씨에 따끈한 방바닥에 앉아 있으니 노곤노곤 너무너무 좋았어요. 1시간가량 졸면서 쉬다가 나가는 길, 고양이가 갑자기 배를 드러내며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원래 동물을 무서워해서 절대 못 만지는데 이건 만져달라는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만져보려고 했더니 금세 학 거리네요. 언제 그랬냐는 듯 고고하게 이렇게 앉아있네요. 네네, 지켜만 보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카페에서 너무 잘 쉬고 가요. 공주 여행 오신다면 이 카페는 꼭 들러주세요. 정말 강추입니다. 여기가 공주 제민천 근처인데요. 이쁜 카페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요.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 곳이랍니다. 지금은 오후 3시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택시로 17분 거리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에 왔어요. 제가 방문한 날은 11월 초인데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아 푸릇푸릇합니다. 쭉 뻗은 메타세콰이어는 멋있으나 저처럼 뚜벅이로 택시까지 타신다면 굳이 오실 필요가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정안천 생태공원 앞이긴 한데 주변이 너무 휑하더라고요. 시간이 없거나 뚜벅이라면 과감히 생략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네요. 이제 오후 4시고요. 저는 다시 택시 타고 공산성으로 가요. 공산선 노을이 또 그렇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공산성 앞에는 카페와 음식점이 많아요. 그중 가장 사람이 없어 보이고 아늑해 보이는 카페 공다방에 들어왔어요. 자몽티 6,000원이고요. 시켰어요. 저녁이 될수록 날씨가 더 추워졌기 때문에 실내는 필수랍니다. 카페에서 노닥노닥 하다가 어느새 오후 5시가 넘어가니 해가 뉘엿뉘엿 지더라고요. 혼자 여행을 가면 항상 이 순간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해가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멍하게 하늘을 보다 보면 그날 여행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랍니다. 공주에 오신다면 노을까지 이렇게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려요. 공산성 앞은 워낙 번화가라 카페와 음식점도 많고 사람도 아주 많아요. 혼자 오셔도 전혀 무섭지 않은 곳이랍니다. 이제 오후 5시 40분이고요. 터미널까지 택시로 7분, 도보로 30분 정도 걸려요. 저는 택시 타고 왔고요. 6시 30분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서울에서 버스 타고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공주는 당일치기 무계획 여행으로도 정말 부담 없는 도시였어요. 핵심 3곳, 4곳이군요. 부자떡집, 공산성, 루치아의 뜰, 곰골 식당까지 모두 즐겨보세요.